지난 8월 15일 도쿄. 우익 선전 차량은 유난히 시끄러웠다. 종전 60주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에는 우익 20만 명의 참배가 예정돼 있었다. 고이즈미 총리는 전쟁 사죄 발언을 했지만 국회의원들은 야스쿠니 신사로 줄지어 들어갔다. 강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손꼽히는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도 빠지지 않았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는 6년째 개근이다. ナポレオンはあんなこと言ったけど本当に眠れる獅子は眠れるライオンはシナじゃなくて日本なんだ。私はそう思いますし、この日本という獅子をですね、私たち人のためにしっかり覚醒させて立ち上がらせる努力というものをもう一回この靖国の前で互いに誓いたいと思います。終わ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야스쿠니 신사를 둘러싼 인식 차이는 극명하다. 지난 5월 일본의 역사 왜곡에 항의하는 한국 쪽 시위대와 일본 우익 사이의 충돌이 빚어졌다. 다행히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다. 전후 60년, 천황의 나라 일본, 이들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バスで行きたいご希望の方については私の目の前のところに人間がたむろ。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초만원이었다. 일본 각지에서 수천 명이 모여들었다. 헌법 구조를 지키는 모임의 전국 행사다. 행사의 시작은 독특했다. 이들이 읽고 있는 것은 일본 헌법의 전문이었다. 행사 참가자의 연령층은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직업도 학생에서부터 교사, 농민, 언론인 등 다양하다. 헌법을 지키자는 노래를 부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즐겁고 진지해 보인다. 무엇이 이런 행사를 가능하게 했을까? 평화를 상징하는 헌법 구조를 지키자는 구조회가 발족한 것은 지난해 6월. 문화평론가 가토 쇼이치 씨, 반전운동가 오다 마코토 씨 등 일본의 대표적인 지성인 9명이 창립 멤버다. 헌법 구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나라의 근간이고 기본적 권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1년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사실은 정치인들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의 힘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앞으로의 문제겠죠.
우리는 일본인들의 안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다시 전쟁을 일으키면 그 희생자들은 일본인들보다는 전 아시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 구조가 필요한 것입니다. 천황의 훈장을 거부한 노벨문학상 작가 오에 겐자부로도 구조회의 창립 멤버다. 初めに変われということは敗戦の直後のあの時点に遡れ8月15日に遡れ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私たちが廃墟の中から新しい日本の建設というものを口にしたあの時点の気持ちというものをいつも生かして思い直せということこの線にまで戻れと言っているわけなんです。この線をその上で延長して日本人の将来を考えようと言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それが窮状を守るということの私のとって意味であります。과거 일본이 치른 전쟁을 반성하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헌법 구조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언론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도쿄 한복판의 히비야 공원. 足元お気をつけてお上がりください。手すり使ってくださいね。お疲れ様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헌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의 집회가 시작되고 있다. 국가의 명예가 손상됐을 때 전력을 다해 싸울 수 있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총리도 부전맹세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됩니다. 싸우는 능력을 저버리면 다른 나라에게 당하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모욕을 당했을 때는 싸울 각오가 필요합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대부분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단체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날 행사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모임이다. 교육기본법이 현행 헌법에 따라 만들어져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이 당면한 사회 문제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헌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네오콘으로 불리는 주류 정치인들이다. 일본 정계의 거물 모리 전 수상도 참석했다. 사세보 살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욕하고 죽였습니다. 우리들은 밀실에서 아이들이 그런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헌법 개정의 당위성으로 이어졌다. 占領を受けている時にできた体制がそのまま延々と続いている。これはまさに占領時代の残滓と言える、こう思うわけであります。60年というのは一つの周期であります。これを機に我々はそこから脱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う考えています。頑張ろう。 6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일본 헌법의 개정 움직임. 그 핵심은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헌법 구조다. 자민당의 개정 초안에는 구조 2항에서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부분과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삭제돼 있다. 또한 자위군을 인정하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해석을 통해 허용한다고 돼 있다. 사실 헌법 개정은 1950년대 이후 일본 보수 우익의 수건이었다. 그 중심 인물이 80년대 개헌을 추진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수상이다. 나카소네 전 수상의 생일 축하연. 공교롭게도 그의 생일은 러일 전쟁 전승 기념일과 같은 날짜였다.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 에비사와 전 NHK 사장, 와타나베, 요미우리 회장 등 현재 일본을 움직이는 거물들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답게 나카소네는 이날도 개헌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大東亜戦争の後どうかとなると、日露戦争の後は傲慢になったと。大東亜戦争の後は萎縮してしまったと。例えば憲法改正というようなものは国の主体性を回復しようと、アメリカの占領生活から脱却しようと、そういう底意が私は十分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 나카소네는 지금도 자민당의 개헌 추진기구 고문으로 개헌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 국민들은 미래 일본의 안전을 고려할 때 헌법 구조를 그대로 두어도 좋은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년간 헌법 구조를 경험하면서 일본이 독립국으로서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권 국가로서의 힘을 갖자는 주장. 그것은 곧 군대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91년 걸프전을 계기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은 130억 달러라는 거금을 냈지만 파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는 헌법의 제약을 풀자는 것이다. 자위대가 상대국을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물에 깔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 복구 지원차 해외로 파견될 때도 법률 하나하나를 새로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엔 헌장은 이 세상의 모든 주권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단합하여 자주 국방의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인들이 우리도 보통 국가가 되고 싶다고 주장하며 헌법 개정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보통 국가가 아닌 전쟁 국가로 갈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야마구치현에서는 이미 전쟁 국가로 가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 해병대가 사용하고 있는 이와쿠니 기지의 확장이 그것이다. 私たちは岩国からの米軍並びに自衛隊基地の撤去を求めます。以下要請します。1、対テロ戦争への参戦をやめよう。米軍との合同演習 PSI などへの参加を中止せよ。 이와쿠니 기지 문제는 최근 이곳 평화운동 단체들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라 있다. それでね、右手に煙突が見えますね。あれはね、帝人の煙突なんですよ。で、滑走路の延長線上なんで、米軍が切ってくれと言ったんですね。そしたら帝人とうとう切っちゃったんです。
현재 이와쿠니 기지는 미군과 자위대의 전투기 8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참가했던 이곳 이와쿠니 기지의 전투기들은 최근 이라크전에서도 맹활약을 했다고 한다. AV8B というのはファルージャの虐殺に加わっていると、これが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CH53D はね、155ミリ榴弾砲を吊るすんですよね。で155ミリ榴弾砲をファルージャの時はぶち込んだと言ってますから、だから多分ちょっと推測も入るんですけどね、多分 CH53D がファルージャ155ミリ榴弾砲を積んで前線に持ってい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るんですけどね。 지금 이와쿠니 기지에서는 기지 앞바다 200여 헥타르를 매립하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6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400억 엔,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훨씬 넘는 액수다. 공사가 끝나는 2009년에는 이곳에 새로운 활주로가 들어서고 지금까지는 없던 대형 함선용 부두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새 기지 하나를 통째로 건설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쿠니 공군기지는 게이트웨이 투 코리아, 즉 한반도의 입구라고 할 만큼 한반도와 밀접한 곳입니다. 한반도를 목표로 한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헌법 개혁 운동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새로운 세계 전략 속에서 일본 영토를 출격 기지로 자유로이 이용하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 참전하는 전쟁에 자위대를 본격적으로 투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언론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일본의 매스컴은 북한을 이용해 군비 증강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전후 최초로 일본 해상보안청이 무력을 사용해 북한 공작선 추정 선체를 격침시키고 16명을 죽인 사건. 일본 방송사들은 선체 인양 작업까지 생방송으로 보도했다. 乗組員とみられる男性1人の遺体が回収されました。遺体は身長170センチ弱で、黒いセーターにカーキ色の防寒ジャンパーを着用、灰色の靴下と紺色の防寒ズボンを履いていましたが、靴は履いていませんでした。北朝鮮の工作船とみられるその船体が今日沈没から263日ぶりに水深およそ90メートルの海底から再びその姿を現しました。 안보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는 이런 방송들은 우익 정치인들의 대북 강경론에 힘을 실어준다. 헌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아베 신조는 경제 제재를 주장하는 등 일본의 대북 강경론을 주도하고 있다. 自由民主党の幹事長代理の安倍晋三でございます。この声は必ず金正恩委員長に届くはずであります。昨年この経済制裁関連法案を提出をすれば、あるいは成立をさせたら北朝鮮が暴発をするという人がいました。有名な政治家もいました。 有名な政治評論家もテレビのコメンテーターもニュースキャッチャーもいました。名前を言え。結果はどうなったでしょうか。もし彼らが暴発をして日本にミサイルを撃ち込めば、日米安保条約の第5条共同対処によってアメリカは間違いなくピンポイントで金正恩委員長そのものを狙う。このことは金正恩委員長が分かっているんです。彼が果たして自分の命とズワイガニと引き換えにしますか。아베 신조는 NHK 왜곡 방송 사건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さらに翌日、今度は
番組を担当した NHK のチーフプロデューサーが会見したのです。はっきり言いますと、29日の改編をもってこの番組の企画意図は大きく損なわれ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でさらに3分カットされたことによって、非常に、さらに、損なわれて番組としての手をなさないものに私は국제 전범 법정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방송 직전 삭제된 부분은 중국 위안부 할머니가 졸도하는 모습. 가해 일본 병사들의 증언이었다. Today, the judges have found Emperor Hirohito guilty of crimes against humanity. 법정의 하이라이트인 히로히토 천황에 대한 유죄 판결 부분 역시 나레이션으로 덮여졌다. 아사히 신문은 이 사건의 배후 인물로 아베 신조를 지목했다. NHK의 고위 간부를 불러 다큐멘터리의 수정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베 신조는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2001年のですね、4月の29日に NHK 側から私に会ってですね、予算の説明を行いた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たので、私が時間を割いてお目にかかりました。そのプロデューサーが言っているように、それ以前にですね、私が NHK 側に対して圧力をかけたり、接触をしたということは全くありません。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일본의 공영방송과 집권층의 유착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쇼와 천황의 전쟁 책임을 논하는 것은 전후 일본의 민주주의에서 최대의 금기사항입니다. 헌법에 비록 상징적이라 하더라도 천황제가 명시되어 있는 것도 일본이 과거를 반성할 수 없게 만드는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정치가들이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본토에서 1,800km 떨어진 오키노토리 시마에 나타난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 포스트 고이즈미 중 하나로 거론되는 그 역시 헌법 개정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だから着実にとにかく何ですかね、事実を重ねていけばいいんですよ。品が何今ヘチマ言うがだろ、これだけのものすでにあるんだから見せてやったらいいんだよ。あいつだって多分知らないうち協力して見てるだろうさ。 오키노토리 시마를 방문한 직후 이시하라는 중국과 영토 분쟁 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가 대북 강경파라면 이시하라 신타로는 대중국 견제론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다. 最近耳にしました情報で確かなようですが、アメリカは財務省の役人をですね、20数人定住させるために北京に送りましたな。これはブッシュは二次政権になってガラッと態度を変えたと思いますね。軍事的には台湾も日本も自分たちの責任である期間守るだろうが、しかし経済含めてアジアのイニシアティブは中国に任せたってい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認識をですね、アメリカは持ち出したん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これ私たちやっぱりね、相当自戒し、何もアメリカにこびる必要はありませんが、相当の覚悟でね、この国全体を本質的に見直すところへ来て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 이시하라 신타로와 아베 신조는 다음 총리 후보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다. 주변 국가에는 과격한 국가주의자로 비춰지는 이들이 일본 대중의 인기를 얻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자민당의 장기 집권과 경제 침체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급격하면서도 쉽게 알 수 있는 개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국민 대다수도 그런 개혁자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서 언급조차 할 수 없었던 금기를 적극적으로 깨부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베 신조로 대표되는 개헌론자들은 겉으로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한편 친미 노선을 택하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는 미국의 네오콘과 깊은 교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정계에서 아베 신조는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부시 행정부는 아베 신조가 차기 총리가 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베 신조는 다른 어떤 후보들보다 미국의 국익을 위해 봉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이익이란 미국의 세계 전략 구상에서 일본 자위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아미티지 당시 미 국무부 부장관의 말대로 일본은 이제 관중석에서 내려와 선수로서 미국과 함께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Indeed, today, Japan is putting its skillful hands on the till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 longer content simply being a passenger. Indeed, I see that the debate within Japan about changing the constitution is now picking up speed. 아미티지가 일본이 헌법 구조를 개정하지 않으면 유엔 안전보장 이사국이 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헌법이 강요된 헌법이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 자신이 미국의 압력을 받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일본이 미국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과 대등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서 미일 협력이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즉, 미군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군이 공격당한 것처럼 반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 일체화는 1997년 미일 신가이드라인으로 시작돼 주변 사태법, 유사 3법, 이라크 부흥 지원 특별법으로 구체화됐다. 그리고 그 최종판이 헌법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20세기 초반에는 영국과 동맹 관계였으며 20세기 후반에는 미국과 동맹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일본이 독자적이었던 시기에는 엄청난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세계 강대국들과 동맹이라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최근 헌법 개정의 또 하나 핵심 세력으로 떠오른 곳이 일본 재계의 모임인 경단련이다. 일본 경단련은 올해 초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헌법을 개정해야 할 시기가 아닐까 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헌법이 우리나라의 평화적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행사할 수 없는 이런 이상한 상황은 끝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계가 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 역시 자위대 역할과 관련돼 있다. 1980년대 일본이 가진 해외 자산이 급격하게 방대해졌습니다. 경제적 침략을 전면화하여 해외 자산을 키워가는 과정에 일본 재계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그 기업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일본은 무기를 사고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만들어서 팔고 싶은 대자본들은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일본이 침략을 위해 군대를 만든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말하는 것처럼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평화 유지금 명목으로 자위대를 내보낸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그동안 일본은 군사 대국으로 급속히 성장해왔다. 특히 해상 자위대의 군사력은 세계 최정상급으로 평가받는다. 일본이 F2 전투기를 미국과 공동 개발할 때 미국에 넘겨진 기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주날개 제작 기술입니다. 대단히 정교하고 단단하죠. 그래서 주날개가 튼튼하니까 기동력이 높습니다. 이 기술이 미국에 건너갔고요. 또 액티브 페이즈드 어레이 레이더 해가지고 대단히 그 시야가 넓은 범위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입니다. 이것도 일본이 최초로 먼저 개발했습니다. 미국과 공동 개발한 SM-3의 경우 일본은 상당 부분의 기술력을 미국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유선형 노우즈콘, 키네틱 탄두 등 핵심 분야를 일본이 주도했다고 한다. 일본의 군사 기술은 이지스함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지난 6월 나가사키항에서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의해 건조되고 있는 이지스함이 목격됐다. 적이 발사한 모든 미사일을 중간에서 차단 무력화시키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 이지스. 그래서 마법의 방패라는 이름을 달게 된 이지스함을 일본은 이미 4척을 보유하고 있다. 日本で5隻目のイージス艦が現在たてがみ仙台で建造中で8月末に進水する予定なんです。これよりも今までの4艦と少し違って、ここはヘリコプターがする場所になるようですね。でこの空洞が格納庫ヘリコプターのですね、今までの4艦はここの部分が垂直発射装置 VLS がある場所ですけどもね。格納庫、煙突、それからイージスシステムが入る大きな場所ですね。それからレーダーのつく、六角形の穴が開いてるとか、ほぼイージス艦らしい姿が出来上がってきてですね、あと2ヶ月も多分しないうちに進水されると。そういう意味で非常にこの三菱の技術力にも驚きますし 기술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전쟁 전부터 이어져 왔으니까요. 나가사키에서는 전함 무사시를 만든 기술력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연합군을 위협하던 제로 전투기도 미쓰비시의 작품이었다. 전후에도 굳건히 세계적 방위 산업체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미쓰비시. 현재 미쓰비시의 회장은 경단련의 부회장으로 헌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일본은 미국과 미사일 방어 체제를 공동 개발하면서 1967년 이래 지켜온 무기 수출 금지의 벽을 허물고 있다. 지난해 이시바 시게루 관방장관은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을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을 시사한 바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무기 수출 금지법을 고치는 것은 물론 헌법 개정도 뒷받침돼야 한다. 일본의 방위 산업은 무기 수출 금지 조치가 완화된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개발한 미사일 방위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을 때를 미리 예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9.11 테러 이후에 동북아시아에서의 무기 시장 규모가 한 800억 달러 되는 걸로 압니다. 매년.
이 800억 달러 시장에 이게 일본의 재계로서는 들어가고 싶다는, 그래서 불황탁에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아마 늘 할 겁니다. 또한 일본 정재계가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전후 60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일본의 평화 헌법이 패전 후 전승국 미국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쪽은 이런 피해 의식을 대중들에게 전파하고 있다. 戦いに勝った側は打ち負かした側に2つの基本的なことをいたします。その一つは当たり前のことでありますが、負かした国を二度と再び立ち上がらせないようにすることであります。17条の憲法以来の法治国である日本の基本法の憲法を改正することが、その占領目的に合致する最大の目的だったから、目玉として憲法改正を迫ってきました。負かした相手を未来永劫友好的な属国として位置づけよう、こういう目的であります。 하지만 헌법 구조가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었을까? 역사적인 사실은 조금 다르다. 메가더 사령부가 세운 전후 일본 헌법 제정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천황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는다. 둘째,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전쟁까지도 포기한다. 셋째, 봉건 제도를 폐지하고 황족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본 스스로의 선택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本日日本国憲法を公布して締めた今は国民と共に全力を挙げ 그렇다면 미국은 왜 히로히토를 전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천황제 유지를 결정했을까? 勉強のもの持ってます？何？勉強の本は持ってます。あ、それ。大丈夫？そう。よく勉強なさいね、体を大事に。 패전 후 메가더 사령부에 의해 인간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히로히토는 여전히 일본 국민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다. 사실상 천황의 운명은 천황이 유지됨으로써 미국의 이익이 가장 잘 보장될 것이라는 메가더의 고집에 달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황이 있는 일본이 미국 입장에서는 통제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죠. 당시 미국의 이해란 2차 대전 후 시작된 냉전 체제 하에서 일본을 구소련과 중국을 막는 봉쇄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의 일본 재건 프로그램은 비무장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그런데 히로히토는 군대 해체에 강력히 반발했다. 천황은 줄곧 헌법 구조를 반대해 왔습니다. 군대가 자신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천황에게 있어서 군대는 천황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천황은 메가더에게 황군이 없다며 항의를 했습니다. 히로히토는 메가더와 모두 11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히로히토는 스스로 포기하고 메가더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낸다. 자신을 전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여론 때문이었다.
당시 메가더 사령부 그리고 미국은 오키나와 기지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 국무성은 오키나와를 일본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미군 기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논의 중에 천황이 오키나와를 25년이 됐건 50년이 됐건 자유롭게 사용하고 대신에 자신을 전범 재판에 세우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전범으로 처벌받는 대신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자청한 히로히토. 하지만 그 후 기록에는 미국의 역할만 강조돼 있다. 저는 60년간 헌법학자로서 당시의 헌법 관련 서적을 몇백 권이나 읽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전쟁을 반성해서 구조를 만들었다는 내용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조선을 침략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헌법 구조를 만들었습니다라는 책은 한 권도 없었어요. 전부 미국과 싸워서 미안하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전범으로 기소된 정치인들의 정계 복귀도 미국과 히로히토 간 거래의 결과였다. A급 전범으로 스가모 형무소에 복역 중이던 기시 노부스케, 그 역시 정계에 복귀했다. 미국은 기시 노부스케의 집권을 위해 CIA를 통해 막대한 정치 자금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전쟁 발발로 일본의 재무장이 필요했던 미국으로서는 헌법 구조 폐지론자였던 기시가 적임자였던 것이다. 기시는 집권하자마자 헌법 개정에 착수한다. 헌법 개정의 명분은 점령군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헌법조사회의 연구 결과 헌법 구조는 제정 당시 수상이었던 시데하라의 적극적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드러나 결국 헌법 개정 시도는 실패로 끝난다. 기시와 닮은 꼴로 친미 반북을 기치로 헌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는 아베 신조. 그는 실제로 기시의 외손자다. 아베 신조는 또한 할아버지 기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쟁 책임을 부인하고 천황주의에 대한 확고한信念을 갖고 있다. 自由民主党幹事長代理の安倍晋三でございます。特攻隊で散っていった足尾中尉の時世の句にこういう時世の句があります。儚くも生といわば儚くも生と人のいわばゆえ我が真心の一筋の雲。そういう気持ちでこの国のために命を捧げた人たちがいるんです。そのことをやっぱりみんなはよく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特に政治のリーダー、そういう人たちがいてこそやっぱりこの国は전후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자는 천황을 내세워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천황을 위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민중에게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전후 체제 극복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천황에서 정당성을 찾고 있는 정치인들. 그들의 말은 곧 과거 체제로 돌아가자는 말인가. 私は亡くなった知覧の特攻隊の母と言われた鳥浜トムさんと非常に親しくしていただきましたし、あの人があんまり人に会いたがらない人でしたけど、私にはなぜかです打ち解けてあまり他の人に話されないいろんな秘められた話をしてくれましたが、そういうものだけを踏まえてですね、私は本当に20歳にならずしてで散ってた数千の若い英霊たちの本当の心情というものを書こうと思って自分でシナリオを書きました。来年の秋にはそれが完成して上映されると思いますが。 종전 60년을 맞는 야스쿠니 신사. 야스쿠니는 전쟁에 대한 반성과 슬픔 대신 대동아 공영권의 추억에 젖어 있다. 민족주의의 급부상과 군사적 재무장, 그리고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천황. 지금 일본 사회의 분위기에서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나서던 일본이 연상된다면 지나친 것일까?
헌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우려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은 커다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신들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을 깊이 반성함으로써 헌법 구조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형성된 것입니다. 전후 민주주의는 전쟁 전에 비민주적인 일본을 두 번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구조가 사라지면 60년 전에 일본인이 했던 반성과 다시 시작하겠다는 희망, 그리고 새로운 일본인이 되려 했던 의지가 전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헌법을, 특히 제9조를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법률상 천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보다 일본인의 마음속에, 예를 들면 재계 인사들이나 정치가들의 마음속에 천황의 이미지가 과거의 헌법이 규정한 천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황을 이전의 대일본제국 헌법, 군벌의 군국주의 시대의 헌법이 규정한 과거의 천황으로 돌아가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동의 섬나라로 세계 제국을 꿈꿨던 천황의 나라 일본. 그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제국의 역사는 화려했다. 하지만 그것은 승자의 역사이며 지배자의 역사였다. 야스쿠니의 사쿠라는 봄이면 피어나지만 전쟁으로 사라져간 수천만 아시아인들의 고통은 기억되지 않는다. 전쟁의 비극은 천황의 이름으로 미화됐고 천황의 이름으로 망각됐다. 패전의 교훈을 바탕으로 21세기의 슈퍼파워 미국을 추종하며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일본. 그 다음 그들의 꿈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